일단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동훈 비대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틈틈이 유력 정치인들의 뇌구조를 그려봤잖아요. 이름하여 뇌구조 탐구 생활. 여의도에 최근에 발을 들인 한동훈 위원장도 저희가 뇌구조를 안 그려봤어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치인 됐으니 저희가 또 그것도 여당의 수장이 됐으니 그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뇌구조. 아무래도 저쪽에서 제가 먼저. 해야지 뭐. 왜 아무래도 여기에요?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은 많이 알고 말고 그런 걸 중요하지 않은 자취 시간. 첫 번째는 이분이 취임자에서 선민 후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니까 선형 후민이다. 형님이 먼저고 국민은 나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조건부 제2요구 같은 어떤 완충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내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기대였을 뿐이고 네. 이분은 이 사안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조금의 판단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고 국민은 나중이다. 예.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폼생폼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My Fellow Citizens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용기와 헌신, Courage and Devotion 이게 미국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차용하면서 뭔가 남다른 그 세련됨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 잠재된 그 의식 속에는 폼생폼사다. 나는 폼에 죽고 폼에 산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 본능이죠.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큰 걸로. 제일 큰 거죠. 네. 제가 지금 이게 잘못 그렸어요. 그게 한 90%쯤입니다. 네. 나머지 전체가 10%고. 오로지 나는 민주당 때리기, 이재명 때리기, 586 때리기, 개딸 때리기로 이 총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천 학살인데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기득권인 영남 기득권을 거의 싹쓸이 수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물음표를 붙인 건 그럴 힘이 있을까? 그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저 뇌구조 다 들어볼까요? 소장님?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은 많이 알고 말고 그런 걸 중요하지 않은 자취 시간.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대내와 전두엽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가족 걱정과 식구 걱정. 예. 형과 형수님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검법 이제 두 가지 특검법 중에서 우리 형수님 특검법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뭐 그다음에 식구 걱정, 검찰 식구 걱정이 또 많이 됩니다. 이번에 또 누구를 공천을 줄지 빼앗긴 검찰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어떻게 되찾아올지. 그런데 이제 가슴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있죠. 나란 남자, 나란 남자 불의에 민감하고 정의에 앞장서는 남자. 펠로우 시티즌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이 나란 남자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다면 내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깟 300분의 1 국회의원, 나란 남자에게는 부족한 자리지. 이런 느낌인 것이고요. 이게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은 허위자입니다. 이게 한참 전에 했던 개그 프로그램이라서 다들 잊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허이짜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했던 대목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왠지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 보이면 검찰이 날 기소하지 않을까라는 공포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분위기.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직접적으로 기소권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 자신의 어떤 비참함. 뭐 잘못하다가 또 뭔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분들은 두 사람 다 밥만 먹으면 생각하는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일선에 들어오니까 예.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내구조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그냥 정말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충분하게 준비된 내용이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일부는 동의를 좀 하기보다는 부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어디요? 한 가지씩은 있어요. 한 가지씩 그 꼽아주시죠. 가령 이제 김승희 소장 같은 건 나란 남자에 대해서 예. 자신의 존재감 이건 분명히 가져갑니다. 그 존재감 없이 왜 나이 50에
이 정치판에 그 총대를 맺겠습니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박원석 의원이 지적한 공격 본능. 그게 취임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봐도 비대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 농객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비수하고 골키퍼가 안 보여요. 적어도 골키퍼는 있어야 되거든요. 골키퍼가 보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야 수비 뒤로 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회 구성 면면을 보면 전원 공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무총장, 여연원장, 이 당직자 인선까지 일부 마쳤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역대 정치인 이 정당에서 이렇게 총선을 몇 개월 남지 않고 이렇게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경우는 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비대위원은 당 최고 의결 기구를 대신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면서 총선의 실질적인 전체 지휘탑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비정치인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즉, 이 말은 기성 정치를 걷어내겠다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상당한 비장 결심이 이 인사를 통해서 저는 일면이 읽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 눈에는 가장 비정치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혜지 의원입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정치적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아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원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여태까지 정치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도 참여연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쓴소리를 냈던 분이시고요. 그러나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이력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인이 쓴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번 특검은 돈 국세 60억을 낭비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정치인이 아니고요. 정치인 지망생이죠.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의 대표 이분 의사시긴 한데 이분 심지어는 지금 영입위원회에 들어와서 영입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정치 지망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신분의 포럼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글거리지만 현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로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그룹이 아니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수를 금치 못하게 되는 거죠.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여당 쪽은 야당 심판론 내지는 586 운동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보이죠. 근데 저는 그 전략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은 만약에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한 명에 대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박원석 의원하고 저하고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 제가 불안해지기는 하는데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의 약점 내지는 잘못으로 지적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비대위 구성을 보면 드라마틱한 아주 반전을 보여줘야만 총선에 희망이 보이는데 두고 봐야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의 이제 초선 의원을 좀 이례적이거든요. 선거 앞두고서. 0.5선이라고. 예, 0.5선이지 보궐선거로 들어오셨으니까 임명하고 여의도 연구소장도 사실은 중진 정치인들이 맡았던 보통 한 재선 이상 3선급 정치인들이 맡았던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자리에 앉힌 거는 전체적으로 정치적 무게는 빼고 실무적인 역할에 방점을 두겠다.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직 당직자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있는데 공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가 오는지를 보면 대체로 공천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선거 전략의 나머지 퍼즐을 어떻게 맞춰가겠구나,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10일까지는 공관위원장에서 인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부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주안점을 저는 어떤 뭐 가치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공관위원장.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해내 주실 분을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제 공관위원장 관련된 구체적 하마평은 없는데 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법률가, 검사 출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검사 출신 공관위원장 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남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만둔 지 좀 오래됐죠.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수원에서 개인 택시 하는 사장님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치적 어떤 뚜렷한 성향이 없는 분들인데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힘은 왜 다 검사 출신들이 하냐.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이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야당에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이미 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간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보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안이 생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내지 않을 사람이 아니면 공관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현역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걸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안을 좀 철저히 지켜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 치면 경제 부분입니다. 근데 민생을 해결하는 것으로 서민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민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다 만족하는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병준, 전경영 상임고문 이런 분이 공관위원장으로 와서 활동하시지 않을까? 그럼 보안도 지키고 경제계에서 지금 사람들을 물색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영입 인사들 몇몇 발표를 하면서 아마 총선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국가,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지금 최대 맞수로 꼽히잖아요.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어요. 한 일간지를 보니까 만나기 전에 여권 내에서 투샷 인사 각도까지 고민을 했다더라. 원래 콘텐츠 무난했다. 없는 사람들이 의전 따지기 마련입니다. 뭐 고개를 15도를 숙이든 30도를 숙이든 5도를 숙이든 사진은 금방 잊혀지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하지?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 보여준 반증이죠. 아니 뭐 좀 유난 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유난 떤 배경은 상대가 이재명이다. 중범죄자고 자범인데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출신이 내가 가가지고 어때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지난주 만남 이후에 의미 있는 만남이 총선 끝날 때까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만날 것이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의미가 있을 것은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서는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뭐 단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바라건대 소위 얘기하는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의원님의 있을지는. 바람인 걸로. 그런데 뭐 사실상 두 분이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다. 총선 3개월 앞두고 만날 일은 거의 없는 게 좀 전에 이제 뭐 이 특검법 관련이든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사안 가지고 이제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 간의 이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설 수 있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선거제나 특검법 협상은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이거는 원내대표 몫이죠. 선거제 협상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하고는 자연스럽게 국회 본회의장에서라도 뭐 조우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뭐 짧게 또 정치를 만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계기가 없어요.